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또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멤버로 갖는 멤버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 구조체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어, 로그인이라는 함수에 가서 어, 그때그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가지고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의 초입값들과 비교를 해서 어, 해당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매칭이 맞으면 로그인이 되었다 라고 출력해주고,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내용이 없는 것들이라면 정보가 없다 다시 입력해라, 아니면 확인을 뭐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을 좀 해줘라, 뭐 이런 문구를 출력하는 이제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좀 제안을 합니다. 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멤버를 두 개로 갖는,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전부 다 이제 문자열 스트링으로 갖는 어,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개 이렇게 뭐 DB처럼 여러 개의 아이디 패스워드 쌍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뭐 예,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네, 세 개만, 크기 세 개만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이 배열은 입력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형태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메인 함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로그인이라는 함수에 가서 한 번도 우리가 이제 안 해본 그 다른 함수에서 제3의 함수에서 입력을 받고 메인 함수에서 세팅해 놓은 배열에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출력 예와 같이 처리가 되도록, 출력이 되도록 여러분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어, 대략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까지 들으시고 같이 보시고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이거 설명 없어도 될 것 같다 하시면 어, 여기서 끊고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을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해놓은 결과와 아주 비교하는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뭐 가이드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 앞쪽에서 구조체를 정의하시면, 멤버라는 구조체를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정의하는 걸 가지고 멤버 배열을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3개 정도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개 정도 멤버 배열을 만들고 초입값까지 같이 세팅을 해서, 네, 원래 이제 뭐 회원 가입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너무 덩치가 좀 커질 것 같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형태로 코딩이 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아무튼 이제 뭐 형식만 좀 갖춰보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초입값을 넣어서 비교하는 것만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로그인 함수를 호출합니다. 로그인 함수를 호출할 때 로그인 함수에 가보면 사용자 정보를 거기서 입력받도록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기서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메인에서 받아서 두 개 들고 가서 로그인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 함수를 호출하면, 네, 로그인 함수에서 사용자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교해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메인으로 넘겨주는 건데, 네, 사용자 정보 입력받은 거하고 원래 생성한 원래 데이터, 지금은 뭐 DB 데이터를 비교하려면 배열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 함수를 호출할 때 멤버라는 배열을 전달하도록 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쵸? 네, 배열을 전달하는 거니까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면 배열의 0번방 주소가 넘어갈 거고, 로그인 함수에서는 어, 포인터 변수로 네, 배열의 0번방 주소를 받으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판단하시고, 이거 판단하는 거는 이제 요 문제에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하는, 구조체를 컨트롤하는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네, 리턴 해주면, 로그인 함수 리턴 값을 받아서 이거는 로그인이 되었다,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라, 입력해라 라는 의미로 네, 저쪽으로 다시 한번 호출하는, 로그인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네, 구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여러분 구현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제가 구현한 내용들을 같이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정의는 id와 pwd라는 배열로, 캐릭터 배열로 만들어 놨고요. 대문자 멤버라고 타입 디파인 해놓았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멤버 형태의 a라는 배열을 만들어 놨고 크기는 3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모두 다 캐릭터 배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문자열들을 A, B, C, 1, 2, 3, 4 이렇게 루트 4, 3, 2, 1 이렇게 값들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37번에 환영합니다 라고 출력을 했고 39번 라인에 while문으로 무한루프 돌게 해놨습니다. result라는 변수 만들어 놨고요. 로그인 함수를 a라는 배열의 이름을 넣어서 호출했습니다. 로그인 함수에서 되돌아오는 값을 result에 넣었는데, 로그인 함수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로그인이 되었냐 안 되었냐가 되돌아오겠죠. 자, 41번 라인에서 result에 0이 들어있냐 0이냐를 확인하고 있죠. 네, 그런데 출력되는 걸 보니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로그인 함수에서는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는 0이 아닌가. 네, 43번 라인에 1이냐 물었고 1이 맞으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로그인을 성공하면, 로그인이 성공하게 되면 1을 리턴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아니면 0을 리턴해 주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그냥 프로그램을 끝내버렸고요. 로그인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다시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넣어줄래, 다시 넣어줄래, 확인해볼래, 이렇게 다시 시도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로그인 함수입니다. 리턴 값은 int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멤버라는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놨네요. 네, 로그인 함수를 호출할 때 a라는 배열의 주소를 넣어서 전달해주고 있으니까요. 포인터 변수로 받으면 되겠죠. 1차원 배열이니까요. 자, 다음 11번 라인에 멤버 구조체에 템프라는 변수 만들어 놨고, 12번 라인에서 i에다가 0 주었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라인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출력해주고, 네, 이제 그 DB에 저장되어져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사용자가 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get라는 함수,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받고 있습니다. 네, 스캐너프를 이용하면 중간에 뭐 이렇게 빈칸,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력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getString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19번 라인에서 y를 주고요. i가 2보다 작은 동안만 반복해라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무한 루프를 돌려서 계속 비교해도 괜찮은데, 무한 루프를 돌려서 비교할 만큼 기본 DB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DB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로그인 함수로 넘어온 배열의 값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기본 값이 3개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무한 루프를 돌려서 일일이 다 비교하도록 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번 라인 내려와서 유저 인덱스 i.id 0번 방이 널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이전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0번 방에 0번 방 배열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초입값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값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리턴 0을 보내서 로그인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값이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라면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24번 라인에 strcon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문자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멤버 변수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각각 폼은 돌려서 뭐 멤버 변수의 값이 뭐 이제 20바이트 이렇게 만약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20바이트를 일일이 하나씩 비교할 필요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니까 라이브러리 함수 구현되어진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strconf 함수는 두 개를 비교해서 두 문자열이 같으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0을 리턴해 주는 그런 함수이죠. 그래서 strconf 함수 안에다가 user index i의 id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원래 원본 db에 들어있는 값이랑 지금 입력한 temp.id의 값이랑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유저는 포인터 변수이죠. 그렇죠? 포인터 변수이니까 포인터 변수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해 가는 방법은 네, 어, 이제 별과 함께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같이 쓰는 화살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고쳐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쳐 써봐서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도 할 필요가 실험도 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론상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구현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 문법적인 것을 썼을 때 잘 안 된다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 확인해서 고쳐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 아이디가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패스워드도 확인을 해야죠. 똑같은 방법으로 strcmp 파일 함수에다가 유저 인덱스 i번째 방에 있는 pwd 스트링과 지금 방금 입력받은 템프의 pwd 스트링을 비교해서 0인지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if 전체의 값이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이 되면 이 둘 다 같다고 한다면 25번 라인에 가서 return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로 1을 들고 야 로그인 됐어 라고 이제 들고 결과를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두 개 비교했는데 거짓이에요. 그러면 if 밖으로 뛰쳐나올 거고 밖으로 나와서 i를 인덱스 사용하는 i를 1 증가시켜서 다시 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while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본 데이터의 두 번째 방에 있는 1번 방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다 반복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while 바깥으로 뛰어나올 거고 while 바깥으로 나왔을 때도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면 이건 로그인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0을 리턴 해주면 리절트에 메인 함수의 리절트라는 변수에 0이 와 있을 거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확인해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25번 라인에서 2를 들고 간다면 로그인 되었다라고 하고 리턴 0, 메인 함수에서 리턴 0 해서 프로그램을 끝내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나마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들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네 번째 실습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패턴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예 다른 패턴으로 했다라고 하면 뭐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도 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될 것 같네요. 이제 구조체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여서 어, 구조체하고 배열, 뭐 포인터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보았습니다. 좀 말도 안 되게 섞어 보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개념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신다 라고 한다면 뭐 어려워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면 뭐 문제에 대한 주제는 이전의 것들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좀 꼬았을 뿐이에요. 네, 좌표 평면의 두 점의 위치를 맞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메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수합 함수를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메인 함수를 이렇게 줘놓고 이제 수합 함수를 한번 풀어봐라 이러는 거죠. 네, 메인 함수를 꼬아볼 테니까 수합 함수에서 꼭 풀어봐라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어떻게 꼬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구조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어, 이제 두 점 A와 B를 어, 넣어놨습니다. 초이값으로 줬네요. 네, 그 다음에 23번 라인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구조체 포인터 배열 안에 A와 B의 점의 주소를 초이값으로 주었습니다. 네, 포인터 배열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25번 라인에서 A점의 좌표를 출력했고 B의 점의 좌표를 출력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합함수 전의 좌표이죠. 30번 라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를 출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해 놓은 메인 함수의 결과가 뭐 뻔하죠. 25번과 26번에서는 A와 B 두 개의 점이 이제 10, 10, 20, 20이었을 텐데 30번, 31번 라인에서는 20, 20, 10, 10 A점이 20, 20, B점이 10, 10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두 개의 위치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8번 라인에 잘 보면 수합 함수를 호출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맞바꾸려면 두 개의 주소를 함께 넘겨주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네, 배열 이름 하나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 배열을 이용해서 수합 함수에서 A, B 두 점을 컨트롤 해봐라. 이런 뜻인 것이죠. 네, 여러분 조금 꼬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5번과 26번, 30번과 31번 라인이 힌트입니다. 네, 힌트를 이용해서 수업 함수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두 점의 좌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템프라는 변수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이 템프라는 변수는 인티형 변수로 선언할 것을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게 막 꼬아놨는데 충분히 개념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복잡하지만 그래도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번 풀어보죠. 잘 해결하셨나요? 네, 어, 메인 함수를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수학 함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메인 함수를 보면 25번 라인과 26번, 그다음 30번과 31번 라인에 어,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잘 같이 봅시다. 자, 밑에 쪽에 설명을 보면 pp라는 배열은 포인터 변수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배열은 변수의 집합인데 지금 저 pp라는 배열은 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들만 모아놓은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p의 0번 방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구조체에 주소가 들어있어요. 주소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가려면 간접 멤버 조건 연산자 화살표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 원래 화살표는 뭐가 바뀐 거예요? 별하고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이 합해져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포인터하고 배열을 배울 때 별은 뭘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인덱스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자, 요 점들을 잘 기억하시면 지금 25번, 26번, 그다음에 30번, 31번 라인에 네, A, B 두 점에 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해 놨냐? 근데 아까 꼬아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A, B 두 점의 멤버들에 접근하는 방식을 네,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B 그러니까 A, B 점의 멤버를 접근해 가면서 A, B라는 말은 지금 한 번도 안 쓰고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전부 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25번 라인에 보면 제가 가이드 해 놓은 걸 보면 A의 주소, A 변수의 주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하면 pp라고 배열의 이름만 썼어요. 그러면 배열의 이름은 pp 0번 방의 주소를 의미하죠. 그렇죠? 네, 0번 방의 주소를 의미하는데 거기다가 별을 붙였어요. 그러면 0번 방으로 가보자가 되죠. 0번 방으로 가보면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네, 저기는 A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럼 주소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해 가려면 네, 화살표를 써야 된다. 화살표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의 X 멤버와 A의 Y 멤버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26번 라인에서는 이 화살표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화살표의 전신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 화살표가 뭐가 바뀌어서 화살표가 됐지 생각하면 별과 멤버 접근 연산자. 네, 그게 바뀌어서 화살표가 됐죠. 자, 근데 지금 pp 플러스 1을 쓴 것은 네, pp의 1번 방에 b가 들어있기 때문에 b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pp 플러스 1번에 별을 붙인 거죠. 그러면 pp 플러스 1번 방으로 가보자가 되는 거고 p의 1번 방으로 가게 될 겁니다. pp의 1번 방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pp의 1번 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b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 상태에서 위에 거 25번은 화살표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네, 화살표의 원래 모습인 별과 점을 써서 나타낸 거죠. 괜찮죠?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화살표로 써 놓은 거예요, 25번에서. 괜찮죠? 자, 이제 30번 라인 가봅시다. 30번 라인에서는 똑같이 25번 라인과 같이 화살표를 썼어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를 썼는데 뭐를 이제 바꿔놨어요? 네, 별 pp를 바꿔놨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여기 밑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별은 인덱스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네, 저 위에 별 pp는 바꿔 쓰면 이렇게 되죠. 별 가로 열고 pp 플러스 0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이 인덱스로 가면서 0번 인덱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번 인덱스로 가면서 화살표 X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31번 라인에는 어, 점은 그대로 두고 뭐만 바꾼 거예요. 네. 어, 배열과 포인터와의 관계에서 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별은 인덱스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점은 그대로 두고 제일 앞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26번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별을 네, 0번 인덱스로 바꿔 쓴 거죠. 그래서 pp 플러스 1은 1번 인덱스로 바꿔 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별이 붙은 것을 0번 인덱스로 바꿔 써서 마치 2차원 배열처럼 쓰고 있습니다. 자, 23번 라인에서 pp가 2차원 배열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처럼 보인다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의해야 될 것은 네, 포인터 배열이 2차원 배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도 네, 사용하다 보면 2차원 배열처럼 보일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는 배열이고 하나는 변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해 내시면 이제는 28번 라인에 있는 pp의 이름을 넘겨주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놓고 네, 수합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수합 함수입니다. 자, 수합 함수는 앞에서 메인 함수에서 수합 함수를 호출할 때 네, 구조체 포인터 배열의 이름을 남겨주었습니다. 포인터 배열 0번 방, 1번 방에는 주소가 들어있죠. 그거에 대한 이름이었으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준 것과 같죠. 그렇다면 6번 라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중 포인터 변수가 pp의 이름을 받아내야 합니다. 괜찮죠? 자, 우리가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고 포인터 변수가 그거를 받았을 때 뭐처럼 쓰면 된다 했죠? 서로 상대방인 척 쓰면 된다 했죠. 서로 상대방인 척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번 라인에 이중 포인터 변수 A는 메인 함수에서 pp인 척 하며 사용하면 되죠. 자, 메인 함수 25번, 26번 라인에서 썼던 것처럼 pp의 인덱스를 쓰거나 별을 써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를 사용하면 사용한 것처럼 여기서 A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별을 사용해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나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사용하면 충분히 멤버 변수 x와 y에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자, 9번 라인에 보면 A의 0번 인덱스라고 써 있으니까요. 뭐예요? A의 0번 방으로 가보자가 되죠. A의 0번 방에는 A의 주소가 있습니다. 점 A의 주소. 그러니까요. 주소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해 가려면 화살표를 쓰면 되죠. 그래서 A.A의 X멤버에 접근해 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 10을 템프에 넣고 두 번째 식을 보면 10번 라인을 보면 A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이렇게 2차원 배열처럼 쓴 걸 보면 얘는 1번 방의 첫 번째 1번 묶음의 첫 번째 방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방에 들어있는 B의 주소로 가서 B의 주소이니까 멤버에 접근해 가려면 B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별을 하나 더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 별을 0번 인덱스로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B의 X 멤버로 접근해 가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라인에서 A의 0번 인덱스 화살표 X하고 A의 1,0번 인덱스의 점 X는 A.X와 B.X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11번 라인에서 A1 인덱스, 1번 인덱스의 화살표 X는 B의 X 인덱스, X의 멤버 변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A 변수의 X 멤버에 들어있던 값을 B의 X 멤버에 있는 값으로 B의 X 멤버에 있었던 값을 A의 X 멤버에 있는 값으로 서로 맞바꾸는 코드가 되죠. 같은 방식으로 13번, 14번, 15번, 16번 라인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 놨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앞에 pp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중 포인터 변수 a가 받았다는 것이죠. pp라는 포인터 배열의 이름을 이중 포인터 a가 받았다. 그래서 a와 pp는 서로 상대방인 척하는 관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현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메인 함수의 힌트를 이용해서 수합 함수를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을 다섯 번째 문제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